돈 관리. 어려운 게. 그 신문사 기자 생활을 해보면 현실과 제 가상 세계가 좀 헷갈리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출입하는 곳은 거의 뭐 장관들 만나고 뭐하고 식사를 한 번 해도 호텔에서 할 때도 많고 해외 출장도 뭐 굉장히 비싼 가지만 정작 신데렐라처럼 집에 들어오면 몸빼 바지 입고 국물 뚝뚝 떨어진 거 치우고 뭐 이래요. 그래서 돈에 대한 실생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저는 이런 기자 생활에서는 굉장히 윤리의식이 강해서 제가 취득한 정보로 주식을 산다는 거는 윤리에 위반되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매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그것만 하고 있다. 그거는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때문에 이 집도 쾌적한데 무슨 뭐 하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경매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이 눈물 흘리고 간 집은 절대 하지 말라는. 예. 뭐 경매로 돈을 벌었네, 주식을 했네, 펀드를 했네 이런 것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제가 밥을 굶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제 친구들이 영악하게 인경아 나 강남 간다. 뭐 인경아 나 아니면 펀드 샀다. 이런 애들은 지금 막 빌딩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냥 정말 단촐한 집, 그것도 살짝 아직 그 융자금도 갚아야 되는 이 나이에. 그래서 남편한테 큰 소리 칠 수 없는 게 우리 남편은 부도도 한번 살짝 내주셨지만 저는 또 빚보증을 여러 차례 서서 연타석 빚보증까지. 부도의 빚. 그것도 더구나 제 친인척이기 때문에 더욱더 시댁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제가 아니 저렇게 생겨갖고 남의 빚보증 써줘요. 세상에 헛박덕이네. 네, 남편이요. 꽝이에요. 남편이 빚보증 가지고. 본인이. 저희 남편은 부도 담당이고 저는 빚보증 담당. 저는 이제 곧 정년퇴직을 맞이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나를 뭘 의지하고 있어야 될까라든가 그동안 내가 돈을 너무 이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좋아하지만 굉장히 무시한 덕분에 노후가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지요. 더구나 뭐 자녀라도 많이 낳았으면 모르는데 딸 하나밖에 없어서 이 아이를 등칠 수도 없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만년을 동치미에 의존하기로 했어요. 너무 됐지. 이거 오래 가야 돼요. 이거 오래 가야 돼. 연금처럼. 시간을 묻어야 돼, 맞아요. 유인경 씨가 뭐 재테크를 못해서 네. 강남으로 못 가고 지금 이렇게 현존에 있다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아요. 아니 그쪽에 사실 저희 형님들이 거의 애인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쪽에 산다고 해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보기 좋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탕진하고 아내가 많이 갚아줘서 그나마 제가 아내 곁에 늘 있지만 만약에 제가 그 사업이 성공해가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으면 저도 벌써 다른 여성이랑 같이 손잡고 해외에 쇼핑할 수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좋아요, 말씀하신 지금. 것처럼 다른 내 친구들은 여같이 이렇게도 정보를 가지고 네. 뭐도 하고 펀드도 하고 뭐 네. 경매도 하고 아니면 투자도 해서 막 뽀글뽀글 불리는 걸 보니까 살짝 그쵸 네. 나는 뭘 한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내들이 재테크를 못해서 우리 집이 좀 아니, 비교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내 친구 마누라는 말이야. 뭐 재개발 아파트 2번 사가지고 뭐 했는데 물론 제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할 처지는 못 됩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할 때 되면 자격지심을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결핍이 있어 봤기 때문에 제가 돈의 소중함을 알고 돈의 무서움도 알잖아요. 돈이 없는 건 불행한 건 아니지만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건 많아요. 난 많이 불편해 봤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돈을 굉장히 열심히 잘 모았어요. 다른 연예인들은 어릴 때 20대 때 막 이것저것 사고 차 받고 그럴 때도 혼자 버스 타고 매니저 없이 방송할 정도로 그 돈을 무식하게 모으기만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꼭 이렇게 최웅민 선배님 같은 사람이 와갖고 남 있고 돈을 쫓으면 돈이 꼭 화를 입혀요. 저는 그래서 돈의 무서움 나를 뭐냐면 남 있고 꼭 최웅민 선배 같은 야 너만 알려주는 소스인데 야 오빠가 정보 이거 진짜 아무나 안 줘. 딱 조례해. 옷도 막 선물도 겁나 잘 줘요. 뭐 소소한 거 스카프 걸어주면서 비싼 건 안 사주는데 뭐 치맥 이런 거 잘 사주고 야 선영 크게 되게 너만 알고 있어라. 그래 꼭 그렇게 얘기해. 해가지고 오빠 믿고 던져. 그러면 나는 이 사람도 돈을 넣으니까 믿고 이 사람이 자기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 어디다 넣으라니까 믿고 아유 돈 너무 많이 뜯겨.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모르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리고 재테크도 잘 된 그 몇 퍼센트만의 얘기지 본인이 시간이 많고 전업주부 그걸 공부를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은행 이자보다 갑자기 더 많이 준다는 건 90%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확해요. 우리 안선욱
씨가 제대로 얘기했어. 정확한 얘기예요. 나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 나 때문에. 그래, 꼭 보면 해끼치는 사람들의 심성은 되게 착해요. 진짜 나 때문에 망한 사람 많아. 되게 최고예요. 허신남 씨도 그 아내분께서 예, 재테크- 저도 할 말이 예. 좀 있죠. 10억 정도 빚이었어요? 10억이 문제가 아니고 네. 하여튼 있는 재산 다 날라가고 남은 빚이 10억이야. 아니 근데 그게 뭐 무슨 집도 다 날라가고 뭐 다 날라가고 뭐 사무실도 다 날라가고. 근데 이제 제가 서수남하청일 뭐 이렇게 한 20년 동안 노래 부르면서 수입이 많지 않았어요. 수입이 많지 않았죠. 수입은 적었지만 뭐 매일 일하고 그 수입으로 다 뭐 결혼해서 아기 낳고 뭐 다 살았단 말이에요. 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뭐 그냥 살아온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서수남 한 20년 지나니까 뭐 인기 뚝 떨어져가지고 뭐 큰일 났대요. 뭐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짱구를 돌린 게 이제 노래교실을 한다고. 이제 노래교실을 개설했는데 사람이 되려면 뭐냐, 이제 우습게 돼버려요. 잘 됐잖아요. 서수남 노래교실이 대박이 나버려요. 맞아요. 그냥 뭐 문만 열어놓으면 주부들이 이렇게 막 그냥 우르르 모여드는데 그게 돈을 좀 많이 과분하게 많이 벌었죠. 근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벌으니까 돈이 제법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남자들이 돈 벌면 말이지 네. 뭐 하고 싶은 건 뭐야? 저요? 예. 여행. 없는. 내가 돈 음여행은 뭐예요? 음여행. 일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여행이었어요. 여행 갈 시간이 없죠. 이러면 놀러 갈 시간이 없는 거야. 나도 좀 골프 좀 치자. 없죠. 나도 골프 좀 치자. 예. 나도 여행 좀 하자. 그러니까 1년만 더 해. 1년만 더 오면은 당신 골프 실컷 치게 해주고 여행 실컷 하게 해준다고. 고기 꼬임에 빠져갖고 5년을 더 했어요, 내가. 5년을 더 했는데 5년 후에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빚만 잔뜩 져놓고 그냥 잠적해버렸잖아요. 잠적해버렸는데 내가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물론 아내가 살림살이를 다 관리하지만은 아내를 어느 정도 관리해주는 남편의 그런 능력이 없이는 밑빠진 독이에요.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돈 욕심이 많아요. 나는 내가 살면서 모든 여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여자들은 남자들이 오히려 순수화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남자들 예, 결혼관을 보더라도 말이죠. 남자는 여자들 미모에 빠지죠. 여자들은 남자 경제력에 빠져버려요. 남자는 그나마도 인간 보고 사는 거야. 우리는 외모만 보잖아요. 다른 조건은 외모 하나 보는데 어떤 조건도 보고 외모도 보잖아요. 조건도 보고 아니 그래서 우리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그거를 아까 소위 말하는 재테크 한답시고 재테크 이 돈 있는 곳에 말이야 근데 내가 돈이 똥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저분하면 파리가 많이 와요. 이 파리가 사기꾼 파리도 있고 도둑놈 파리도 있고 뭐 여러 파리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쓰는 돈만 내 돈이에요. 내가 쓰고 은행에 가 있는 돈도 언제 날라가 버릴지 모르는 거야. 막 써야 돼요. 그러니까요. 막 써야 돼요. 나는 연예인 한번 못 갔다 온 게 진짜 아니니까. 정말로 돈은 쓰는 팔자 따로 있고 버는 팔자 완벽하게 따로 있어요. 그럼. 네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야. 이제 마음펜 있어. 그냥 아주 막 써야 돼. 아내가 돈 관리하는 것을 그냥 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관리하는 남편의 그거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자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예. 아내가 뭐 살림살이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그 아내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참 남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다 그 다르죠. 집안에 돈이 좀 잘 순환되지 않고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그런 게 이게 남편의 능력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리 갖다 벌어줘도 아내가 흥청망청 그냥 근데요, 세게 버리면 아내가 정의감 똑같아요. 선생님이 예. 말씀하셨는데 여자들이 돈 욕심 많은 게 보석 사고 명품 가방 살려고 돈 욕심 많은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까 이혜정 선생님도 바깥분이 교수님이시니까 월급 조금. 저희 아버지도 공무원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 아득한 50년 전에도 개 모임 같은 거에서 조금씩 불려서 6남매 다 공부시키시고 뭐 시댁이고 친정 오면 선물해주고 이러느라고 한 거지. 자기 사치하려고 하다 그런 건 되게 그 커져 물론 버리면 한 거죠. 예, 사치하려고 그러는 건 예. 아니고 근데 그런데 잘못되면 그 책임이 몽땅 다 뭐 내가 돈
여성이 돈을 불리면 뭐 진짜 능력 있는 애고 그러지 못하게 되면 천에 죽일 여자로 된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물로 심리 테스트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세요. 원숭이, 뱀, 그리고 새가 있어. 내가 정말 중요한 길을 갈 때 어떻게 얘네들을 데려갈 거예요? 손 잡고. 원숭이 손 잡고. 뱀 이렇게 허리에 걸고 새 어깨에 얹고. 뱀을 두르고 뱀은 새를 어깨에 얹고. 새는 머리에 얹고. 그러면 그게 뭐냐면 새는 머리 위에 올린다고 네, 했죠. 네. 나 어깨. 새는 자식이래요. 그리고 뱀은 원숭이가 돈이에요, 배우자. 돈. 나 뭐해. 뱀은 돈인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 뱀을 나 무서워하니까 징그러워서 냅둔다 그랬어. 배낭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맨다 그랬어요. 나 목에다 나 그러니까 몸에 나는 감고. 뱀 이렇게 목에다 두르신다 그랬죠. 네, 몸에다 몸에 두르는 감고. 분들은 돈을 자기가 차고 간다는 거예요. 야, 그거 맞다. 나는 뱀 있잖아. 잡아먹으려고 했어. 맞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양소영 마담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두꺼운 안 해요. 손에다. 아, 네. 저는 이제 처음 연수원 졸업해갖고 이제 직장 생활 하기 전에, 그러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연수원 때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합격하고 부모님한테 이제 돈을 받았을 수는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 보니까 저희 남편은 직장 생활이 벌써 이제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모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전셋집이 남편 명의로 얻어놓은 전셋집에 제가 들어가서 이제 제 빚을 갚기 시작하면서부터 신혼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은 전셋돈을 올릴 때만큼 남편 재산은 불어있고, 저는 제 마이너스 갖고 난 다음에 제 돈은 가지고 생활비를 쓰고 이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생활비의 대부분이 제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애들 좀 봐주시는 분, 도우미 분에게 제일 먼저 그건 먼저 큰 몫을 챙겨드리고, 그 나머지는 아이들 챙기는 거 하고 나니까 제 월급은 항상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저는 배가 고픈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 매년 정산을 해서 재산 등록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산을 정리하고 나면 매년 남편 재산은 불어가고 제 재산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저 선생님처럼 어느 날 제가 정말 이제는 마이너스 벗어나서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 얘기한 정말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모이니까 정말 이 돈을 어떻게 불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나한테 갖고 와. 주변에 저런 분 보이셔야 돼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내 재산은 하나도 없고 우리 남편 재산이 오다 보니까 자꾸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뭐 그걸 걸고 싶은 거예요. 좀 우리 아파트도 좀 공동 명의로 좀 바꿔주고, 나도 이제 당신한테 좀 이렇게 생활비 좀 타서 쓰고 그러면 안 돼 그랬는데, 이게 한번 남편이 딱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절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자기가 하던 거는 저축을 하고 저한테 쓰던 돈은 늘 이 사람이 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 차를 가지고 운전을 갔다 오면 멀리 갔다 오면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거 좀 채워놔야지. 근데 우리 남편은 그걸 늘 그대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시 제가 제 돈으로 채워야 되니까 아쉬운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씩이 정말 아쉽기 시작한 거예요. 네, 한번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게 정말 좀채로 바꾸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돈을 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내 거를 갖고 있어야 이게 내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결혼 발표하자마자 제일 먼저 우리 양소영 변호사님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서영 씨 결혼 선물을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제가 혼전 계약서 써드린다고. 제 주변에 보면 의사 부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부인이 번 돈은 부인이 안 내놔요. 남편이 번 돈만 가지고 생활을 해요.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여행을 번갈아 가서 카드로 한번 결제를 해봐라. 그래서 한번 여자가 카드로 결제하더니 이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엄청 들죠. 그러니까 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가 산 물건만 쓴 거야, 돈을. 기타 뭐 비행기 타고 가고 호텔 간 거는 자기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분들의 심정에 좀 100% 공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냐면 이분들이 다 버시는 입장이에요. 오히려 반대가 더 많아요. 그때 반대가 시청자분들 많아요. 중에는 전업주부인 분들이 많거든요. 맞벌이인 경우는. 지금 박경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다 벌어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돈은 어떻게 써요?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제가 남편보다 먼저 시작한 거지, 제가 더 잘나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돈 관리를 따로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사실 아이를 낳고 일을 몇 달간 쉬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벌 때는 많이 벌지만 못 벌 때는 0이라는 거를 이렇게 빵이에요. 그러니까 뭐 꾸준하게 100만 원이 들어오고 50만 원이 들어올 때가 없어요. 제로라는 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하니까. 제가 10년 넘게 지금 한 15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10년 넘게 돈을 쭉 벌다가 빵이라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서는 남편한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정규직이다. 그리고 난 퇴직금도 없고 맞아. 미래가 보장된 게 아닌데 맞아. 남편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규직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사회생활을 먼저 시작해서 돈을 더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계속 금액이 월급이 늘어나는 직업이고 나는 계속 기복이 있으니 훨씬 나은 거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지금 내가 좀 더 많이 버는 거에 있어서 절대 그런 마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제가 버는 걸 얼마인지 안 알려줘요. 저기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 아내는 저보다 지금까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벌어서 뭐 자존심이 상하고 그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앉혀놓고 자기가 나보다 현재는 많이 버니까 내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걸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좋겠다. 부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만약에 혹시 내가 일이 잘 돼서 그럼 내가 다시 안을게. 근데 지금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당신이 다 왜? 머리 아픈데 당신한테 또 뭐 갚아달라고 하면 자기 또 화가 날 거 아니야. 또 겹치는 한 사람만이라도 편했으면 좋겠다. 그게 왜 책임 지어야 돼요? 한 사람도 편한 게. 아니 와이프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도 이해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다 넘기고 지금 내가 방송에서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쓰잖아요. 우리 아내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당신이 돈을 너무 잘 쓰니까. 마음대로 쓴다니까. 왜? 저는 우리 아내한테 우리 아내가 뭐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말하기 전에 미리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그리고 우리 아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저한테 큰 소리 못 치는 이유. 그래? 그렇게 싫어? 살지 마. 안 살아도 돼. 왜? 안 살면 자꾸 손해거든. 왜요? 왜? 빚이 다 자기 이름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나랑 살아야지. 저도 전업주부 생활을 4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요, 이 돈이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돈을 못 벌 때 저는 처녀 시절에 직장 생활 했으니까 모은 돈이 있어도 이상하게 남편이 주는 그런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는데도 이게 종업원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이렇게 막 남은 반찬 흥부 마누라처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는 한 5만 원짜리 사드리면 시어머니한테는 한 10만 원짜리 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중성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똑같이 시어머니 10만 원, 친정어머니 10만 원 하고 평등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여성이라고 해서 꼭 누리고 살고 내 거 쓸 거 다 사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살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이게 부인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도 하고 뭐 남편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 집의 남편들은 왠지 슬퍼 보여요. 슬퍼 보이는 게 아니라 왠지 쫄아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이제 남자끼리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도 뭔가 죽어있어. 뭐 이렇게 좀 생기가 없어 보여. 부부간의 돈 관계 힘의 균형이 아니라 이번에는 결혼하면서 생기는 양쪽 집안에 대해서 이 돈 가지고 뭔가 균형이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 그 이야기를 이혜경 마담님의 이야기로 듣겠습니다. 아니 지금 주제를 딱 놓고 보니까요. 벌써 제가 결혼해서 시댁에 함께 살았던 시절이 그야말로 꺼져가는 그 희미한 가로등처럼 제 기억에서 좀 가물가물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왜 그 돈이라는 게 이 혼인에 있어서 얼마나 이게 위력인 건지 결혼 날을 받아놓고는 시어머니하고 친정엄마하고 서로 돈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야반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다야 얼마를 받았고 뭘 받았느냐에 내가 시집을 가는 기준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이제 먼저 딱 뭐 시계, 반지 딱 내놓으시니까 친정에서는 이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서로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친정어머니가 그냥 싸주시니까 그때는 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좋은 데로 시집을 가는구나 이렇게만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 엄마의 그때 공식적인 스트레스 풀이였던 것 같아요. 그저 나 시집 보내는 핑계로 엄마가 돈을 공식적으로 쓸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인 거죠. 드러내놓고 거기에 제가 이제 마당놀이 한 판을 벌렸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이제 철 들고 보니까. 그런데 시집을 딱 가서 보니까 시댁에서 같이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때 제 남편이 레지던트 2년 차인가 그랬기 때문에 정말 월급이 28만 원이었어요. 그 28만 원을 일단 결혼한 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부모님께 드렸죠. 드리고 나면 제가 아무리 어머니 댁에 살아도 어머니 두부 한 번 사게 돈 주세요. 어머니 그 뭐 파 한 뿌리 사게 돈 주세요는 못 하잖아요. 소고기 한 근 사게 돈 주세요는 할 수 있지만 어머니께서 소고기 한 근 사게 돈 주세요 하면 그냥 주시는데 두부 한 모 사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너는 너희 친정도 돈 품게나 있는 집 딸이라며 의사한테 시집 오면 두부 살 돈도 네 주머니에는 없어? 이런 이제 뉘앙스를 제가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도시락이 아니라 뭘 두고 가서 갖다 주라고 택시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있는 집 딸 얻으면 뭐 하냐고 인심 좋은 집 딸을 얻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이 되게 났었어요. 그래도 뭐 시댁에 살 때는 어떻게 하든 내 돈 안 내놓고 어머니 돈 거 꺼내 쓰는 게 요령이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 덕에 잘 먹었죠. 잘 살았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남편이 주는 그 돈으로 뭐 애 하나를 얻고 하나를 데리고 그러고 정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양쪽 집은 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그러면서 저는 시댁에 가면 애 하나를 얻고 그러고 오면 시어머니는 정말 그 차를 좀 태워다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면 좋을 텐데 절대로 그렇지 않으시고 젊을 때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젊을 때 알뜰함을 가르쳐야 된다 하시고 늘 딱 그 문 앞에서 저를 버스를 태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얻고 하나를 쥐고 올 때 저는 버스비를 이렇게 내면서 야 돈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죠. 반감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돈이 꼭 그래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지금도 저희 시어머니 제삿날은 꼭 돈을 10만 원씩 이렇게 제사상에도 올려놔요. 어머니는 가셨지만 나는 어머니께 용돈 드립니다 라고 마음으로 꼭 10만 물론 그건 제가 또 절만 하고 돌아서 제가 쓰지만 그 돈을 제가 꼭 가져오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의 분함을 이제 사겨내는 제 방법이긴 한데 그래서 저는 돈 지금도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비슷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친정에 다 두고 왔으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충분히 느끼셨을 것 그렇게 같아요. 직설적으로 그러시면 괜찮은데요. 은근히 물켜요. 그럴 때마다 어디 두고 봅시다. 내가 푸나 안 푸나 보시오. 안 풀지 얻어먹어야지. 물론 시집 왔으면 남편이 다 해주는 걸로 알았는데 연애할 적에는 지가 나를 배우고 따다주고 다 따다주고 이런다고 지가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나는 남편이 나를 먹여 살려야 돼. 나를 용돈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배짱으로 튕겼어요. 왜? 있으니까. 친정에 가면 있으니까 어디 보자. 이런 마음으로 뻔 튕겼어요. 근데 내가 요새 가만히 70이 넘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얼마나 전현이 미웠을까. 그래, 믿기 미웠을 거예요. 전현이 돈을 벌어도 얼마를 벌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정말 미인이라는 것이 뜩 와서 바위같이 2층에 뜩 들어앉아서 시어머니가 물론 식모가 하지만은 밥 먹고 올라가고 또 점심 먹을 때 내려서 차 먹고 올라가고 좀 전현이 좀 지갑 좀 확 열어가지고 좀 하면 어떤가. 얼마나 미웠고 정말 미물 같았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아들한테 탁 쏙싸가리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시어머니 그러더라니까요. 얘 너 쟤 뭘 보고 얻었냐고 그러시더라니까요. 아니 너 뭘 보고? 우리 내 시어머니도 뭘 보고 얻었냐? 그거야.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나 참 못했어. 그래서 돈 가져오라고 흔히 하드타임 주는데 내가 처녀 때 쓰던 호마이카 큰 장을 2층에 응접실에다가 4짝인가 짜리를 턱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떡 놓고서는 내가 속으로 웃는 거야. 암만 그래봐라 내가 돈 가져오나. 근데 우리 친정엄마가 꽉 쥐고 안 놨어. 왜? 너희 둘이 살면
다 준다. 그렇지만 너희 시어머니하고 사는 이상에는 난 못 준다. 그래갖고요. 저 결혼 때 왜 뭐 유명한 사람들이 매일 결혼 선물을 다 보냈어요. 하나도 안 줬어. 너희 둘이 살 적에 줄게. 지금 줘봤댔자 그거는 선생님 뜬구름이다. 궁금한 게요. 두 분이 만약 그때 돈을 좀 풀었으면 고부간의 사이가 좀 좋지 않았을까요? 한없죠. 좀 나아지긴 했겠죠. 근데 은발에 오줌 싸기야. 아니 선생님은 엄발에 오줌 싸래요. 저는 그때 그걸 한강에 배 지나가기라고 생각했어요. 배 지나가봐야 물 자국 안 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한이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뭐요? 돈이라고 생각하냐고. 그 모든 문제가 돈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돈이 아닌데. 돈 안 가져온 것도 반이고 자기 아니야. 아들이 그거는 너무 아까운 거야. 나는 그냥 돈 문제를 전현한테. 떠나서 이게 그 돈 문제를 떠난 문제예요. 사실 아니에요, 엄격하게 돈도 얘기하면은 그건 남자분들이 한은 저렇게 알고 있는 턱에 사람 죽겠는 거예요. 정말 뭐 무슨 선비나 되는 것 같고 여자들은 속물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보시기에 저 인간 이 구덩이 안에 뱀이 들어있긴 들어있는데 그게 몇 마리라고 얘기도 안 하고 그게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걸 잡아먹을 건지 끓여 먹을 건지 얘기도 안 해주고 지가 꾹 붙들고 앉아서 날 보고 두부 사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저게 내 거 얻어 처먹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게 저도 돈 문제가 아닌가 정말 내가 다른 어떤 게 문제가 있었나 나의 아들이 아까운 거야.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돈인 거예요. 돈이 윤활유 역할을 해요. 네,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그 이게 서운함인 선생님은 거죠. 아드님 중구에 이 와이프가 며느리가 왔을 때 그 며느리가 똑같이 해요. 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전혀 안 건드릴 거예요. 나 달래지만 말래는 거죠. 내 거 안 달래면 고맙죠. 근데 달래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철칙이 있어요. 제가 정말 아까 그 얘기를 할 때 가슴이 이렇게 10번을 해도 이 얘기를 할 때 가슴이 메이는 건 그땐 제가 중구가 아팠기 때문에 내 생각에 좋은 우유를 먹이면 아이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월 28만 원 월급 받아 그걸 먹일 수가 없어서 그거를 물을 타서 희석을 옅게 해서 먹이는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시면 아이를 좋은 우유를 내가 마음 놓고 먹일 수 있을 텐데 내가 아이가 더 달라고 하는 걸 줄 때 요거 오늘만큼 먹어야 될 건데라는 얘기를 어머니한테 할 수도 없고 친정에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때 벽돌 한 장만 보여주셨으면 나는 그거를 딛고 편하게 담벼락을 위를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벽돌 한 장이 없어서 담 밑에서 애걸복걸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세월이 가니까 그 돈은 지금은요 하루 10병도 우리 아이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지금은 그 우유가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그때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지금도 서운한 거고 가슴이 아프고 물론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도 주셨고 살면서 어머니가 이 아빠한테 가르쳐 주신 그게 큰 재산이란 거 알지만 정말 내가 답답하고 남편의 능력이 시기적으로 닿지 못할 때 부모로서 그거를 그런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 제일 가슴 깊이 분노가 있는 거지. 그런 뭐 지금 생각해서 왜 돈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 남편이 저의 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인생을 이렇게 우울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건지 정말 내가 왜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지금 넉넉하고 여유로움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지를 남편이 저렇게 서슴없는 선생님같이 잘난 척하고 선비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왜 이런 분노가 있는지를 내가 아이 키우는 어미였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줘 달라는 거죠. 근데 사실 죄송해요, 선생님. 고부 갈등만이 아니고요. 고부 갈등이 꼭 며느리 한 명과 시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많은 며느리들이 그 시댁에 가서 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동서 사이에도 경제적 능력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 온 집이 큰 다르니까. 며느리는 이번에 뭐 굴비 세트 보내왔던데 둘째야 니네는 조기도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안 온다라든가 생전 일 안 하는 뭐 막내 며느리는 큰 며느리 정말 몸으로 때우는데 와서 어머니 그러고 봉투 주고 가면 아이고 우리 막내 며느리 최고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의 서열조차도 이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라 돈 많은 자식 돈 적은 자식으로 많이 변해가는 것 이게 같아요. 현실이에요. 네. 제가 웨딩회사를 아니 하잖아요. 여자들이 잔인한 것 같아. 그 시어머니가 여자잖아요.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죠. 또 그렇게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진짜 근데 여자 네. 남자 얘기가 아니라 여자의 문제일 수 있는 게요. 정말 시아버지는 그렇게 돈 가지고는 안 그러니까 하시거든. 남자는 공감각이 표현을 안 하는 뛰어나지만 분이죠. 여자는 미안하지만 돈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서요. 제 웨딩회사 하잖아요. 이혼율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 파혼율이 결혼하기 전에 파혼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요즘에 어느 지역의 얘기인데 10쌍이 결혼하면 2쌍
결혼 진행하다 파혼합니다. 네. 왜요? 이유가 혼수.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때문에. 혼수. 뭐 대표적인 거지만 혼수 팸을 서로 간에 이 경 맞추고 한쪽이 더 떨어지면 아직도? 한쪽에서 무시하고 그런 발언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자고 파혼하고. 시아버지 때문에 그런 경우는 시아버지 게임 거의 없어. 시아버지 시계나 그런 팸 경우 때문에 없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여자가 문제네요. 아니 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예. 그런 거 상담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알고도 가만 계신대요. 근데 가만 계시면은 그건 동조하는 거예요. 무작위에 진짜. 정말로 시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면 나서서 그거를 말려서 했어야지. 근데 거기서 말렸다간요 내쫓겨요. 모든 사람이 착각하는데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지위가 높은 걸로 착각해요. 네, 지위가 높은 걸로 착각해가지고 자기보다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죠. 근데 자기는 무시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모든 무시하는 행동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눈높이를 잘 맞추고 맞아요. 내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사람하고 살아서 내가 행복할 것인가, 저 사람의 뭐를 받나, 결혼할 때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강아지도요. 내가 옛날에 경제활동 안 했을 때는 내가 걔는 나만 보면 모르는 거래. 이랬는데 진짜 달라져요. 지금은 내가 가면은 가끔 부모님 집에 가면 걔가 나를 보고 괜히 배를 내가 지를 타령을 사준 것도 아닌데 돈 냄새를 사람은 맡아요. 돈 냄새를 막 동물이고 짐승이고 사람이고 돈 냄새를 맡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안 써도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의지가 되고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있었는데 시집을 갔는데 그 집이 시어머니께서 돈을 탁 쥐고 남편이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이 별로 없을 때 턱턱 내놓으면은 며느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니, 그게 정말 아니, 희한한 그런데. 게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이게 저 생신 때나 이런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성껏 음식을 차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한 일주일 전부터 반지 알을 하나 다른 거 끼고 왔다 하셔요. 그러면 제 생각에 반지가 바뀌어 있으면 어머니가 저것도 너 줄 수 있다라는 나중에 그런 저한테 암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시작해. 이건 정말 제가 정말 뭐 참 좀 지금 생각하면 가짜는 얘기지만 진짜 얼른 뛰어가서 고기 한 근이라도 더 사서 뭘 해서 더 좀 대접을 하는 거고요. 어떤 애인가 보면서 어머니가 반지 아무것도 없이 생일날 아침까지도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그저 빼서 그냥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먹지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이건 유교적이건 어떤 교육적이건 그런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본능으로 돈 앞에는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다 아들 앞으로 부담이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이 박경림 씨도 되고 다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럴 잘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돈을 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어머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마트나 이런 데 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신세지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나마 그런 일자리라도 있으면은 그걸로 해서 애들 오면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용돈이라도 아니, 그리고요, 주는 제가요. 어머님. 제 말씀 잠깐 하나만 들어보세요. 돈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비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아이 뭐 도우미한테 맡기거나 유치원에 맡길 때 돈 들이잖아요. 요즘 젊은 여성들이 많이 오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시는데 돈 얼마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저는 왜 시어머니가 여유가 좀 있다고 하는 거에 이거 찬성하냐면 제가 유일하게 하나 큰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가 그냥 그 종잣돈이나 좀 있으실 때는 여유로우셔. 특히나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어떤 삶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냥 뭐 쓰지 않아도 손주 못 쓰고 야 애미야 너 오늘 그럼 뭐 해라 내가 살림 이번 달 건 뭐 이게 되셨는데 이제 그게 안 되시니까 똑같은 손주를 보고 똑같은 살림을 하시는데도 이제 그게 힘들게 느껴지시죠. 그래, 무상으로 하니까. 그럼요. 눈치 보이셔. 그리고 돈 있어요. 저나 제 아내는 한 번도 변함이 없는데 아휴 쟤들이 뭐 한 번도 못 보태주니까 무시하나? 괜히 그런 생각도 하시고 맞아요. 여유가 없어지는 거야. 동치미를 너무 애청하시니까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이렇게 보다가 저 새끼 또 내 얘기하네. 아유. 괜히. 근데 확실히 인천의 혁재 엄마 김정순 여사 하면은 안선영 씨 어머니처럼 우리 신말년 주변에 베푸는 걸로 예. 굉장히 유명하신 예, 분인데 예. 그게 위축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운이 빠지시죠. 맞아요.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